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빌딩 강남부동산의 최혁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투자는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동안 상승장의 경험과 불패신화의 믿음에 취해 무작정 덤벼드는 시장 상황에서 지금은 알짜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상승장만 경험한 연끌족들은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더욱더 걱정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직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대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고 현금을 보유해야 하나 아니면 장기 보유를 각오해야 하나 각자의 성향에 따라 너무도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밀려들면서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불안함이 가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리해서 부동산을 산 연끌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경제 충격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7%에 근접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통화긴축이 이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 연말 대출금리가 8%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은 미국과 한국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전망 때문입니다. 미국은 11월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고 한은도 앞서 2연속 베이비 스텝에 이어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빅 스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해 서울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아파트 값은 약 13억 원.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최대 한도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연 4%일 때는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209만 원입니다. 이미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인의 세후 월급 수준인데 여기서 금리가 연 7%까지만 올라도 매달 원리금 지출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291만 원으로 39%, 약 82만 원이나 급증하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근로자 가구의 월소득은 약 570만 원입니다. 291만 원은 이 금액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많은 연골족이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신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문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 30대가 사들인 아파트는 2703가구로 전체 거래량 49,751가구의 약 41.6%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산 젊은 층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원리금 부담 증가를 무척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나마 집값이 계속 오르면 버틸 수 있는데 작년 연끌한 젊은 층들은 집값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많은 연끌족들이 무리해서 막차를 탔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금리가 연 7%까지 오르면 집을 사려는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금융비용을 감당 못한 연끌족들이 투매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이루는 대부분의 수요는 주거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오른다는 확신이 강하여 앞뒤 살필 겨를 없이 뛰어들다 보니 이제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투자는 심리적 요인이 강합니다. 분명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전부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국은 실력이고 자산을 불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소액 투자를 희망하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수익이 나오는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 우위 시장으로 변모했고 경쟁적으로 투자를 희망했다면 지금은 쉽게 선택하기보다 고르고 고르는 신중함을 보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투자를 결심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야 할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적으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투자를 잘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를 때는 실력보다 운의 영역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력의 영역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매물은 어떤 매물일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접근 방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실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기준이 잡혔다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군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깎기보다 시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누군가는 가격도 터무니없고 조건을 만들어 주어도 외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매매 사례를 보면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과도한 욕심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 발상은 곤란합니다.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투자 대비 원하는 수익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적절한 금액대의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부담이 낮을 때는 최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이자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 흐름이 좋거나 직접 사용 수익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꼬마 빌딩 선택 전략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역적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익성 빌딩은 공실에 대한 위험이 낮아질 때 장기 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임대료가 바탕이 된다면 장기 투자에 유리하고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보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탄탄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이 우선되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평당가가 조금이라도 낮은 건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작지만 핵심 지역에 있는 건물이 좋으냐, 조금 위치는 빠지지만 땅 면적이 넓은 것이 좋으냐는 선택인데 지금은 후자가 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가치 상승을 위해 리모델링이나 대수순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땅 크기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서 팔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 번쯤은 업그레이드 한 후에 매도하는 것이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금 절세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어울리는 시장이기에 장기적으로 땅 크기가 조금이라도 큰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셋째는 건물이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나대지 상황에서 사업을 해도 어렵지 않지만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자 부담이 유리한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용적률을 이득 보고 지어진 건물이 아니더라도 최소
법정 용적률에 근접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더지 상황에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매물도 좋지만 지금처럼 사업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서는 초보 투자자들이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매물이 지금은 좋은 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시간을 살 수 있는 매물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좋은 위치의 매물이면 경쟁적으로 사려고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신이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물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장기 임차되어 있는 매물, 공실 위험이 낮은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대수선 후에 임차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런 지역의 부동산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결심했다면 자신이 잘 아는 지역, 익숙한 지역, 확신 있는 지역을 선정하시고 지금은 좀 더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현 시점이 나쁘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인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성공 투자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시장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 너무 헛가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투자를 결심했다면 꾸준한 관심은 필수입니다. 여전히 빌딩 투자 고민되시나요? 성공 투자를 희망하시나요? 자극적 유서기사에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나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단기적 접근 방법은 곤란해 보입니다. 빌딩 투자는 안전한 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고정적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 없듯이 반드시 좋은 시절도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서 환희에 팔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누구도 위험을 감당하지 않은 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기회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현금 자산의 위험도 결코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